냄새 걱정 때문에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웁니다. 피해주기 싫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웁니다. 그래도 몸 생각해서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당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 혹시 끊고 싶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8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당백의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의 사랑 정민효입니다. 정박입니다. 네, 말은 똑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 이제 순위 상승 곡선을 좀 탔습니다. 그래서 최고 18위까지 올라갔고. 네, 2018년에 18위를 했습니다. 18위로 시작을 했죠. 네. 18년에 18위로 시작을 했고. 18, 네. 네, 지금 뭐 한 20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성적이에요. 영진 씨가 좀 더 분발해 주시면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미리 정박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다든지. 우리 정민현님 뭔지도 모르고 항상 오시잖아요. 저는 그게 컨셉이에요.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돈가스님이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너무 놀고 있어 지금. 돈가스님이요? 돈가스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채찍질 좀 해야겠네. 네, 하여튼 뭐 저희 순위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도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일단 이 좋은 컨텐츠를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00명 들었어요. 얼마나 맞아. 슬픕니까? 할 맛 안 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재미도 없었어. 그랬나? 네. 진짜 제가 2화부터 출연했잖아요. 그랬나요? 네. 그렇죠. 네. 이형부터. 네. 마키아벨리 군주로. 네네. 최악이었잖아요. 저 그날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생글생글.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했죠. 이 방송에 좀 빠져야겠다. 하지만 이제 정민이 형님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게시판에는 아주 본인의 캐릭터를 잘 잡았다. 극찬이 상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아주 잘 잡았죠. 제가 원래는 진짜 지적인 여성인데 네. 이거 다 캐릭터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방송은 방송이니까. 7, 8? 56? 6초 걸리잖아. 구구단에. 뭐가 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인문학 쪽으로. 그래도 지금 네. 7, 8, 56 할 때 56이 네. 나오잖아요. 네. 저게 바로 모든 인간이 이성이 있다. 이런 플라톤의 이성관념이 바로 이렇게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뭐예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네. 7, 8, 56 하니까. 네. 7, 8, 56 나오면 이게 이성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게 어떤 현상에도 변하지 않는 수학적인 진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이거죠. 예전에 이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희미해져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구구단을 외워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이데아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외웠던 걸 다시 지금 상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구구단 하나에 플라톤이 벌써 나왔네. 어렵네요 오늘. 네. 여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 주시고 있는 이 일당백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왕이면 뭐 남는 광고 시간에 얘기해요. 광고. 기다려.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까고 가면 어떡하니. 너무 훅 들어갔어요. 너무 좀 미쳐 광고가 들어가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네. 좀 자주 좀 들어주시고 들었던 거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2번 들어야 기억에 남지. 맞아요. 네, 2번 들으시고 안 들으실 때도 계속 플레이 눌러놓으세요. 소리 죽여놓고 그런 것도 있고 다운로드 좀 받으시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그게 이제 몰랐는데 네. 2번 들으면 또 2번이 카운트 되나 봐. 진짜요? 네. 나도 한 번씩밖에 안 들었는데. 네, 2번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좋아요 버튼, 또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뭐 가끔 저 후원해주신 분들 계신데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잖아요. 네. 다들 뭐 후원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좀 무리지. 정박님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어찌 됐든. 뺏어오고 싶어요, 후원자를. 후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고, 대신 후원하시는 분께 찬사 정도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후원하는 분들도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 18번째 일당백. 오늘은 어떤 책이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께 나갈지 우리 정박님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서양 철학의 원류죠. 모든 철학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바로 플라톤의 다이알로그즈, 대화편. 플라톤의 어떤 제작물 전체를 대화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화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이알로그, 대화인데 그게 한 30여 편 정도 되는데 뭐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중에서 이제 기본 개념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데아라는 게 뭔지, 동굴의 비유가 뭔지, 왜 플라톤은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 했는지, 시인을. 네, 그리고 왜 플라톤은 여성을 공유해야 된다고 말했는지. 아하. 공유주의자예요, 그분이요? 공유경제. 네. 그리고 아이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이들을 유치원과 보육원에서 키워야 된다. 종일제 학교를 해야 된다. 아, 브라보네. 네. 그렇지. 아주 진보적인 또 여성 해방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아주 족적이 많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가지고 그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만 잘 들으면 웬만한 뭐 철학자들보다 더 플라톤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군요. 아니 뭐 너무 가신다. 플라톤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산맥을 갈 때 처음에 이제 이 지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그래도 저 산에는 뭐가 있고 요 산에는 뭐가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 플라톤이라는 거는 워낙 하나의 광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장한 금이 묻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영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유럽의 철학적 전통, 서양 철학사는 2000년간의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각주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이 플라톤의 저술은 정말 무진장한 광맥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 금을 캐갈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500년 전 저술이죠. 지금도 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 질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건데 바로 이 플라톤에서 지금 우리가 철학에 다루는 모든 문제들, 뭐 예를 들어 존재론의 문제, 존재가 과연 뭐냐, 존재의 의미가 뭐냐, 또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인식론의 문제, 또 가치론, 세계가 뭐 어떤 게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 이런 가치론, 윤리학의 문제.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그 플라토닉 러브 하지 않습니까? 왜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 러브가 어디서 나왔고. 정민현님과는 전혀 무관한. 아니요, 저 리스잖아요. 저 플라토닉. 남편을 리스로 구매했어요? 네, 한 달에 100씩 나가요. 허자 붙이고. 허자로. 뭐 거기에다가 뭐 지금 말씀대로 그 연애론도 있지만 정치 철학, 예술 철학. 모든 게 다 있구나. 그거 다 들어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진짜 우리 사는 세상에 있고 저승이 있는가, 이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는가, 별 세계가 있는가, 그런 이원론. 이 문제도 제기를 했고. 이원론 많이 들어봤다. 이건 제가 보니까 플라톤은 우리 지금 정박님 준비해 오시는 쪽지들도 그렇고 쪽지의 양이 이건 입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 거의 지금 평소에 거의 한 3배, 4배 수준이에요. 책 하나 써주셨어. 네네네.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플라톤은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하고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쳤죠. 2001년 이후로. 우리가 흔히 아는 2001년 9.11 테러 때 우리 네오콘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오컨서버티브. 자, 우리 정민님 좀 풀어주시죠. 네오콘.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NEO. NEO. 컨서버티브. 자신 있게 하세요. 미국 유학자. 신보수주의. 그렇죠. 네오가 무슨 뜻이에요? 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오콘 해가지고 당시 아들 부시 행정부 때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 정의와 불의로 나눠가지고
우리 정의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를 거의 뭐 한 8년간 완전히 전쟁 바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네오콘의 그 사상적인 스승이 누구냐면 시카고 대학의 레오 스트라우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네오예요? 예, 레오 스트라우스. 바로 이 사람이 전공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플라톤의 고전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네오콘의 정신적 거처가 된 거죠. 사상적 거처가 된.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의 영향력이라는 건 단순한 뭐 우리가 철학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담준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바로 테러와의 문제로 직접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우리가 지금 서양 문명이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한 플라톤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지금 뭐 육신과 영혼이 따로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플라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플라톤이 그 이데아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정박님이랑 대화가 돼. 이디아 커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거대한 산맥, 엄청난 금맥, 플라톤을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일단 플라톤 하면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정민여님, 철학이 뭐죠? 철학이요. 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침이 될 만한 교본 같은 거죠. 지침이 될 만한 교본이다. 네. 우리 돈가스님 한번 하실래요? 저 옛날에 그 한자를 한번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야? 안 쓰는 한자여가지고. 그 철자가요? 예. 다른 데서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철자. 그게 이제 보통 그 한자로 밝을 철이라고 하죠. 우리가 밝아진다, 똑똑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네. 네, 밝을 철. 네, 그렇게 쓰죠. 네. 그래서 모르겠다. 말 시키지 마요. 마도님한테. 아니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그래. 그 양반 녹음할 때 있냐고. 분명히 계십니다. 철학은 근데 전 저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철학은 모르겠다. 모르는 걸 아는 게 철학이에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죠.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 소크라테스를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그리스 철학에 뭐 서양 철학에 이제 뭐 물론 그 전에 소피스트도 있고 그 전에 뭐 자연 철학자도 있지만 최초로 이제 철학의 문제를 인간과 사회의 어떤 현실로 그 갖고 들어온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를 두고 그 델피의 아폴론 신전 아시죠? 네네네. 그 가장 이제 신탁을 잘 내준.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신전에 새겨진 말인데 그 신전에 가서 누가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 거야. 네. 근데 왜 자기를 똑똑하다고 하느냐? 자기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딱 자기가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그 신탁이 말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지금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철학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 밝을 철자죠. 아니 아까 그 그러니까 필로소피 게 맞다. 필로소피. 너 자신을 알라고 영진아. 네, 그래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필로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로소피. 그렇죠.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필로스가? 필로스가요? 필로스. 그다음에 이제 소피아가 지혜죠. 우리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대성당 이렇게 있잖아요. 소피아란 말이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뜻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래 애초에 일본에서는 번역할 때 희철학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희자는 뭐냐면 발알희. 희망할 때. 그러니까 철은 아까 밝을 철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밝아지는 것을 바라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것을 좀 희망하는 학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희철학이라고 불렀는데. Enlighten?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죠. 뭐 계몽 상태인 거죠. 어둠을 깨치는 게 계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 이제 희자가 빼버리고 이제 철학이 됐는데 지금처럼 뭐 철학이 우리 뭐 대학에 철학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예전에 학문 전체가 다 철학이에요. 모든 학문이 다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수학, 인간과 철학이고. 그렇죠. 인간과 세계에 관한 모든 학문을 다 철학이라고 불렀던 거죠. 학문 모두가 다 합쳐서 철학인 거죠. 그게 이제 철학이었고 철학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분화된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들어와 가지고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네. 학문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생물학도 나오고 뭐 윤리학도 나오고 뭐 시학도 나오고 문학 나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먼저 어떤 그 인간과 사회로 네. 어떤 철학의 문제와 관심을 이동시켰고 그걸 이어받아서 플라톤이 철학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제기했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어떤 가장 큰 원투 쓰리 펀치라고 해야 됩니까? 원투 펀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네 다 제자들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그렇죠.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북쪽에 마케도니아에 가서 네. 그 알렉산더를 네. 가르친 양반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었죠. 이런 건 좀 나와줘야 되잖아. 그렇게 딱 제자들로 이어지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게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그 조국이 스타기라라고 하는 조국 이제 도시 국가죠. 네. 그게 폴리스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리포스 왕이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런데 이제 결국 알렉산더가 대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왕사지 않습니까? 왕의 스승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 나라를 재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는데 근데 이 플라톤은 평생 동안 내 조국 내 조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폴리스, 아테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지금 못 나가나,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쇠락하게 되나.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번 회복을 시켜볼까, 제대로 한번 중흥을 시켜볼까 이렇게 평생을 고민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자기 나라가 뭐 망하든 안 망하든 크게 신경을 안 썼다. 별로 그렇게 조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플라톤이 그러면 그 활동하던 시기가 네. 아테네가 조금 약간 쇠락할 때쯤인 모양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이 살았던 이제 태어나는 시기가 BC 428년이거든요. 428년. 그러니까 BC 5세기. 아주 BC 5세기라는 데가 그리스로서는 그리고 서양 역사 전체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시기였죠. 우리 예전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배웠죠. 우리가요? 페르시아 전쟁. 우리가 배웠다고요? 네. 우리 헤로도토스의 역사란 역사 무엇인가 했잖아요. 역사? 네네. 역사란 무엇인가는 저 이해직하고. 맞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우리가 했죠? 했어. 우리 둘 다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더맨더머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한 번 들으면 몰라요. 맞아. 그냥 가끔 한 번씩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지난 것도. 네. 맞아요. 저는 편집을 하는데도 들으면 새롭습니다. 이걸 과연 녹음했던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때가 그 전쟁할 때군요. 그렇죠. BC 490년이죠. 그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다리우스 대왕이 마라톤 전투. 마라톤 맞아요. 병원. 네. 마라톤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겼다고 달려온 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얘들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오니까 빨리 지금 빼야 된다. 요거 알려주러 왔다. 뭐 마라톤 병원. 맞아요. 그 40.19를 그렇게 죽도록 뛴 이유가 그렇죠. 빨리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맞아요. 그 기억난다. 네. 그리고 이란이 네, 기억나요. 마라톤을 싫어하는 마라톤에 거죠. 참가를 안 네. 하고. 맞아. 어디가 안 한다 그랬죠?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후신 이란이죠. 네. 이름 써먹기 좋은 건데 기억이 안 나면 못 써먹는다고. 본인도 지금 다시 안 들으면서 막 청취자들한테 2번, 3번 듣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달라고 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5세기가 네. 전쟁의 시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BC 480년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300 영화에 나오는 테르모필라의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의 전. 그거 근데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니까 그리스 당시 이제 헬라라고 불렀죠. 헬라스라고 불렀는데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이런 쪽 자기들이 삼류국가예요. 삼류국가.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인류국가 제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인구도 작고 군대도 작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저 페르시아 군대를 우리가 격파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어낸 거는 그것은 결국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이다. 저 페르시아 군대는 왕의 노예 군대다. 그래서 결국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겼고 이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정말 이제 아테네의 어떤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강성해줘야 되는 그렇죠. 강성해져야 되죠. 왜? 460년 BC 460년에 그 페리클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민회를 만들어요. 네. 시민이 참여해가 모든 중요한 정책은 민회에서 우리 지금 네. 국회 의회에서 네네. 결정을 하고 네. 정말 민주주의 꽃을 펴요. 그래서 모든 지중해의 어떤 부와 인재들이 그 아테네로 다 몰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요즘 치면 뭐 뉴욕 뭐 런던 이런 게 부럽지 않은 이제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 그렇죠 메트로폴리스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디냐면 당시 스파르타거든요. 스파르타가 그쵸. 제일 센 예, 나라인데 예. 아테네가 2등인데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테네가 처음엔 스파르타한테 뭐 우리는 절대 더 이상 우리 세력을 외부에 할 뻗칠 생각이 없다. 없다.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세력권을 계속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제국주의적 정책을 하는 네. 거예요. 아, 군인들도 키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음. 마치 요즘으로 치면 미국이 스파르타예요. 근데 중국이 2등으로 G2가 되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미국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1대1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계속 힘을 키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렇게 두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 그래서 벌어진 게 네, 정말 아테네가 그런 황금기의 꽃을 한 20년간 피우다가 네. BC 한 440년, 30년 되면서 네.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지. 펠로폰네소스. 네. 네. 무슨 소스죠? 펠로폰네소스죠. 네. 네. 펠로폰네소스. 네, 크림 소스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싸워요. 그렇죠. 누가 자, 이기죠? 아테네가 이기지. 아테네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지. 둘 다 개차반되고 마케도니아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니. 그 전쟁이 30년간 전쟁을 하는데. 30년이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30년간 전쟁에서 네. 결국 누가 이겼냐면 결국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 또 이기는군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지만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제 스파르타가 이겨가지고 네. 그 들어와가지고 아테네의 민주정을 붕괴시키고 자기들에 맞는 의용정부 30인의 지도자를 내세워가 참주정부를 만들거든요. 네. 일종의 의용정부를 만들어가 8개월간 지속되는데 1,500명을 채용하고 아니 공포정치가 일어나는 거죠. 30명의 그러니까 참주라고 하죠. 집단 지도 체제. 그렇죠. 집단 독재라고 과두 독재 체제죠. 과두 체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 참주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면 결국 그게 8개월간 지속되다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민주정이 복구되고 그 과정에서 또 보복이 벌어지고 그런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테네가 계속해서 이제 퇴약해지는 거죠.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뭘까?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내가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까 BC 428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태어날 때가 이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할 때인데 내가 듣기로는 우리의 이제 앞선 세대들은 앞선 선배 세대들은 세계 최강 페르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격파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보니까 맨날 아테네는 싸움밖에 안 하고 분열이 되고 계속해서 스파르타가 와가지고 의용정부나 세우고 이게 뭐지? 그 와중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그 민주정부가 그 사약을 내려가 독약을 내려가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때쯤이군요. 예, BC 399년이죠. 그게 이 사람 완전히 한멸을 느끼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대대로 된 나라냐? 가장 이 아테네를 지키고 가장 현명하게 만들 이 큰 어른을 이렇게 우매한 대중들이 사형을 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엄청난 방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네. 얘기잖아요. 네. 악처도 처다? 그렇죠. 악처 크산티페. 네. 바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흔히 말하는 네, 역사상 악처. 크산티페죠. 우리 정민현님의 지적 깊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가늠이 아니 이게 안 돼. 아닌 것 같으면서 탁탁 그게 관련되는 네. 키워드를 하시는 거 보면 역시 뭔가 있어요. 웃긴다. 하여튼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악법도 돌아가셨어요? 네. 법이다. 이거는 약간 저 뻥이라면서요. 네네 그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후대에 좀 뭔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근데 악처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크산티페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화가 날 만도 하겠더라고요. 뭐 그 당시 그리스 남자들의 그 가정의 풍습들을 모르겠는데 네. 소크라테스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들 셋인데 큰 아들만 크산티페와 사이에서 나왔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그 집에 일을 봐주는 요즘으로 치면 하우스키퍼 식모와 의사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정부 얼마 전에 아내 해외여행 보내고 정영진 씨가 가정부와 단둘이 그분 60대야. 무슨 소리 하고. 오빠 사랑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애는 낳기 좀 그렇잖아요.
아, 진짜. 아, 그래서, 그 일하는 분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군요. 뭐 그런 이야기가 돌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뭐 그런, 뭐 우리가 2500년 전. 네네네. 그걸 뭐 유전에 검사할 수 약간 없고. 아놀드 슈워제네거랑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그 사실, 그렇 따지면, 마르크스도 그랬죠. 마르크스도 자기 집안의 일을 돌봐주던 여성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래서 이제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를 너무 좀 구박을 많이 했고. 구박을 많이 했죠. 뭐 그건 재밌는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크산티페가 고함을 지르고 나서 물을 이제 대야에 담아가지고 물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퍼부으니까 끼얹으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둥이 치니 곧 소나기가 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맞았다 내가. 그러니까 아주 뭐 철학적으로. 네.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이 죽게 된 게 당시에 그 뭐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제목으로 아마 제목이 이제 두 가지 제목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 우리 아테네가 12신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있고 네네.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이죠. 네네. 아테나 여신을 모셔야 되고 그 신을 아닌 다른 신을 믿었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결국 이제 다른 신을 믿었다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내 내면에 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신이 경고를 한다. 그걸 다이몬이라고 불렀는데. 다이몬이요? 예, 그 양심의 소리라고 봐야죠. 자기 양심의 네네네. 소리. 양심에서 말하는 소리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신이다. 이상한 신을 믿었다 이렇게 하고 청년을 이제 타락시켰다는 거는 그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꼬치꼬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 청년들이 그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당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할 때 소크라테스에 배운 어떤 대화 기술을 계속 사용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말대꾸하는 거구나. 그렇죠.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질문은 반드시 권력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면접하러 갈 때 면접을 받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면접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입사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막 마음대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막 하니까 이게 지금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다.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인 참주정이 네네네. 만들어졌을 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좀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 참주에? 예. 네. 참주정에 30인 참주정. 네. 그 의용정부 만들어졌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정이 들어서고 나서 일종의 정치 보복. 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보고 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그 소크라테스 재판을 보면서 야, 이러니까 이게 민주정이 문제가 심각하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이 데모스크라시라는 게 중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선동가들이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우우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현인과 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을 몰라보고 어떻게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냐. 그렇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이 철인 정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지배계급이 돼야 된다. 좀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된 이유도 이 당시에 29살인가요? 28살에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 죽음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일단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을 이제 내놓기까지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저희가 짚어본 것 같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요? 지금 1부 끝났어요? 아니 뭐 아직은 뭐 시간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플라톤이 이른바 그 대화라는 형식으로 이제 모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옆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라톤은 이 저술이 대화편이라 해가지고 다이알로그즈 해가지고 그게 한 30편, 35편 정도로 보는데요. 그 제목이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법률이다, 국가, 폴리테이아, 정체라고 요즘 번역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이제 붙여지는데 그 전부를 아울러 가지고 그냥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일종의 그 대본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플라톤이 쓴 책은 없는 거예요? 그게 쓴 책입니다. 플라톤이 쓴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다 대부분 소크라테스예요. 주인공이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소크라테스의 말인지 플라톤의 이 주장인지 아는데 대체로 이제 플라톤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라는 주인공을 통하고 근데 사실 실존 인물들 등장시킨 거예요. 실존 인물들. 실제 당시 살았던 실존 인물들 그리고 아주 유력했던 정치 지도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정말 좋은 국가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이고 올바른 삶이란 무엇이고 이데아란 게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뭐 참된 삶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고담준론 하듯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뭐 요즘 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진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승에 가 있는 김대중, 노무현, 뭐 박정희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면 너는 생각에 어떤 게 정의냐, 나는 국민들에게 배를 굶지 않게 하는 게 정의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다.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막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뭐냐. 이런 형식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토론과 대화 형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크라테스의 장점이 대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일종의 그걸 그래서 삼파술이라고 하죠. 애를 태어나게 하듯이 네. 사고방식을 새롭게 깨어나게 한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죠. 소크라테스 엄마가 직업이 산파였거든요. 소크라테스 엄마가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내듯이 아이를 네네. 태어나게 하듯이 자기도 그런 대화법을 산파술이라 해가지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게 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니고 플라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지. 근데 뭐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재미있는 건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두상이 나온 거 보면 네. 대머리에다가 머리가 네. 벗겨지고 코는 납작하고 눈도 작고 흔히 말하는 가장 못생긴 얼굴이에요. 아. 그리스 조각하고 완전 180도 얼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히랍 사람들은 왜 이 가장 똑똑한 사람의 이 소크라테스 가장 못난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참 재미있다고 보죠. 아, 그러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그 어떤 지적인 이런 것들은 완전 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제가 그 불금쇼 나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에 불금쇼 소환인가요? 그만 써먹으세요. 네, 그때 그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플라톤이 세운 게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잖아요.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네. 네. 거기서는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이제 여러 가지 체육도 가르치는데 네. 그 체육을 할 때는 항상 옷을 벗어야 돼요. 네, 옷을 벗어야 돼요. 어디까지요? 다. 네. 남녀 다. 여자도 이제 교육 하려고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외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의미를 이제 담은 거 아닌가. 근데 더 외관으로 판단할 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에 일단 보이는데. 차라리 쟤는 뭐 A컵, B컵 뭐 이렇게. 온몸에 쫄쫄이 입은 몰라도 그렇게 딱 눈에 다 보이는데 뭐 어떻게 판단을 안 해. 바로 이렇게 레슬링 하다가 막 아,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레슬링 하다가 땀이 나니까. 하여튼 뭐 고로 그래서 이란이 레슬링을 잘한다고 그랬죠 참. 왜? 아닌 말 아니었나? 뭐 이란이 레슬링 잘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래는 그레코로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그릭하고 로망식이다. 그리스와 로마 방식이죠. 상체로만 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레슬링을 잘하죠. 그레코로망. 그레코로망. 예,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에서 했던 방식이다. 아, 그레코로망이? 예,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레슬링을 원래 잘하지 않습니까? 터키가 같은 권이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레코로망이 그리스랑 네. 로마이시군요. 네, 그 상체만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와의 그 대화를 한 걸 이제 쭉 책으로 엮어놨고. 네. 네. 제가 그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저 제가 좀 자랑을 좀 잠깐 하자면 네. 제가 잠깐 또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지 않았습니까? 로스쿨에 다니셨어요. 이 사람 까도남이네. 까도 계속 나와. 로스쿨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로스쿨 잠깐 다녔는데 거기에 수업 방식이 네.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애 하나를 딱 일으켜 세워갖고 네. 코론이라고 그러는데 딱 코론을 해갖고 어. 정민여 일어나? 그래서 네. 정민여한테 그때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케이스에 대해서 유죄야 네. 무죄야? 뭐 유죄요 그럼 뭐 어떤 무슨 요소들로 인해 유죄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확인해 보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해부학적으로 질문을 하는구나.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네.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를 두고 그 수업 방식을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그래요. 네, 그 대화 형식으로 가르쳐 주는 걸. 그럼 이제 그 대화를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도 저게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하는 거죠. 바로 그게 흔히 말해서 그리스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의 시민들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네. 자유인은 명령을 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설득과 대화와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웅변이라든지 변론의 기술, 논리의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지금 말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의 어떤 대화의 어떤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민주정이라고 막 우리가 좀 서양 사람들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총균세 배웠지 않습니까? 총균세. 네, 총균세에서 우리 왜 유라시아가 네. 그 아메리카 대륙보다 우월했는가? 네. 그때 결론이 딱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리적 조건이 있었다. 네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 결국 그 환경적 조건 때문에 민주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가 네. 그 아테네 같은 경우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평균 강수량이 55mm밖에 안 돼요. 연평균이요? 연평균. 우리 가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잘하면 한 200ml씩 내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9개월 정도가 완전 건조기고 네. 한 3개월 정도 안에 55mm 정도 내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보다 포도를 이제 여름에 건조 햇볕을 많이 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건조하니까 어떻습니까? 빵이 안 썩어요. 빵이 썩을 일이 없잖아요. 습기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빵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찍어 먹는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요즘에 왜 그 무슨 식당 가면 네. 뭐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인가? 네네네. 거기 이렇게 발사믹. 찍어서 먹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거기서 나온 전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뭐 마지막 만찬에 빵과 포도주인데 그 빵이 딱딱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찍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더 라스트 서퍼. 자, 그런 기후가 건조하죠. 그다음에 땅이 그 혹시 에게라는 사진집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일본 작가가 찍은 에게라는 사진집이 있는데 그 보시면 그리스 땅이라는 데가 정말 척박해요. 이게 풀이라든지 이런 게 산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육로로 서로 통행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육지로 통행하기가. 네. 바다를 통해서 하다 바닷길로. 보니까 항해 기술이 발전하고 네. 그리고 육지에서 어떤 농업이 발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무역. 자, 그러다 보니까 항해술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연 조건을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신보다는 네. 제발 이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좀 백길 가고 이런 장사하고 이럴 때 제발 신이여 변덕을 부리지 말고 나를 좀 조용하게 내버려 주시오. 그러면 내가 재물을 많이 바칠게. 풍랑 좀 일으키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세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레디비 간섭하지 말고 좀 있게 달라. 종교적 색채가 약한 거죠. 이 신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기후와 환경 때문에 이런 어떤 상업이 발전하고 신관이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강력한 어떤 중앙집권 체제가 발전하고 농업이 강력해야지 왕이 나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이집트 파라오처럼 막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처음에 왕으로 시작해도 또 상업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네. 그 돈 번 사람이 그 왕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돈 번 사람이 좀 귀족이 됐다가 또 귀족들이 평민들도 장사 잘만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이 가지고 있던 게 귀족한테 넘어가고 귀족 가지고 있던 거는 평민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정이 이게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리적 조건,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뭐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가 서양 문화의 원류로서 잘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획득돼서 유지되는 것이 별로 가능치 않은 자연적 지리적 네네네. 요건이 있었다. 네네. 그 이탈리아랑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네. 도서관에 되게 시끄러워요. 도서관이 시끄럽다고요. 네, 시끄러워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처럼 조용한. 그러면 안 돼. 그건 도서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볼펜 뭐 적절한 비인지 모르겠는데 볼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려면 네. 볼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떠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해. 내가 말로 충분히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사람들은 그게 아는 거예요. 볼펜에 대해 알고 있다. 네. 그래갖고 도서관에서도 애들이 3, 4, 5, 5 계속 떠들어. 그 왜 저 이탈리아 애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모으고 이거. 계속 하면서 엄청 떠들어요. 시끌시끌해 막 도서관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도서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서로 토론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이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굳이 거기서 혼자 각자 책을 읽을 거면 뭐하러 도서관을 오나. 서로 거기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게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미국 도서관도 그렇게 떠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유학했던 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그렇게 대화 토론을 못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스타벅스에 가서 대화 토론을 하는 분위기로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커피숍에서요? 거기서 됐다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발전하게 된 게 사실은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어떤 서로 세미나 형식으로 대화 토론을 못 하는데 그게 여기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숍에서 막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커피숍 뭐해 그러면? 저는 하는데 그냥 뭐, 그러세요. 그냥 친구를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시러 떠들고. 왔든지 혼자 와서 뭐 커피를 마시든지 보통 커피숍이라는 곳이 시간을 때우러 가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막 노트북 갖고 오고 뭐 책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과제하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좀 좀 집에 가서 하지 왜 커피숍에서 하나라는 커피숍이 잘 돼. 저도 그래? 가끔 그래? 가는데 왜요? 그러니까 왜 주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시선들도 의식을 하게 되고 네. 약간의 소음이 또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이 돼요. 예, 예. 그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커피숍은 정말 이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 중세에서는 맥주가 중세를 상징하는 음료예요. 그냥 맥주. 네. 펍이라기보다 그냥 맥주를 마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음료니까 항상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네. 치아 있고 몽롱하고 네. 뭐 신을 찾고 그런 분위기인데 커피는 각성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열심히. 커피는 각성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라. 맞아. 열심히 일해. 네. 노동. 그러니까 발자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이곡이라는 뭐 몇십 권짜리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커피를 60잔을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60잔이요? 네. 그분은 하루에 잠도 먹은 거 아니야? 잠을 거의 몇 시간 안 자요. 계속 글을 써야 되니까 자기가. 결국 어떻게 되셨죠? 아니 그래도 인간 희곡을 뭐도 아주 걸작을 만들어냈죠. 60잔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 하우스라는 게 유럽에서 근대 발전하면서 바로 지금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커피 하우스에 모인 사람들이 커피는 정신이 깨어 있는 각성 음료잖아요. 네. 카페인이라는 게 정신을 맑게 하니까 맑은 정신으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결국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근대 정치 혁명에 이런 어떤 불씨를 만드는 게 커피숍이고 근대를 상징하는 음료가 바로 커피다. 그래요? 정신을 깨어있게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 같은 데나 그리스 가면 그 커피숍에 애들 앉아갖고 걔네들은 또 먹는 커피가 되게 진하잖아요. 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좀 진한 거에다 뭐 우유도 막 섞어 이렇게 먹는데 그거를 마시면서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떠들어요. 남자들끼리. 우리는 그치. 남자들끼리 커피숍 가면 거의 말이 없죠. 가기도 싫지만 가서도 그래 남자들끼리 커피숍은 잘 안 오던데. 잘 안 가죠. 그래갖고 가서도 그냥 스마트폰 서로 보고 에, 있는데 걔는 엄청 떠들어. 하여튼 시끄러 죽겠어 애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리스 로마의 말이 중요한. 그게 2,500년 이상 된 전통이다. 그렇죠. 우리 지금 아까 말씀대로 로마에서 시저가 암살되고 나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가 결국 웅변 대결, 말을 가지고 이 권력 투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브루투스도 연설을 잘했지만 나는 시저를 사랑했지만 로마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안토니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브루투스 죽여라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 하나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면에 동양의 전통은 말이 아니라 글이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맞아요. 제갈공명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출사표를 쓰거든요. 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 답답해. 그렇지 않아요? 글을 쓰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니죠. 글을 가지고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긴 중앙집권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내가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거를 포고문을 봐라. 붙여야 되니까 봐라 이래야 되니까 이 글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격동을 시키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동양 최초원도 당나라에서 벼슬한 이유가 토황소 경문, 황소의 난에서 토황소 경문을 해가지고 이제 필제를 떨쳤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야단체들도 무슨 거 할 때마다 항상 성명서를 발표해야 돼요. 맞아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성명서 글로 일단 해요. 맞아. 그게 전통이 몇천 년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들도 그러고. 그렇죠. 공무원 비하 발언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네. 네. 공소장의 차이가 있네요, 우리도. 문서 위주제. 무조건 그 공문 보내라고. 짜증나 죽겠어, 아주. 글이 중요했던 동양의 비해, 말이 중요했던 서양 문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일부를 넘겨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플라톤은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4회분? 4회까지는 좀 힘들고 한 3회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해보시죠, 뭐. 네, 일단 플라톤 1부는 뭐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고 2부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